우리는 인싸가 아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불티나게 전업블로거 세수하면 이병헌입니다. 요즘 그 단톡방을 지금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단톡방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좀 몇 가지 비슷한 류의 질문을 해주시는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질문의 내용들이 굉장히 좀 기초적인 것들이 좀 많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풀어볼까 하다가 오랜만에 이걸 좀 봤어요. 블로그 검색 제대로 알아보기.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8년도였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퀴즈 페이지를 던졌었죠. 이게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봐도 블로거 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갑자기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동안 몇 가지 좀 아리까리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블로그가 워낙 좀 카더라가 많다 보니까 여전히 공통적으로 계속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자, 여러 가지 블로그 카더라 때문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아리송했던 경험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1단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 블로그에 글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도 되나요? 붙여 넣어도 됩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원고를 복사하여 붙여 넣는 방식은 정상적인 글쓰기 패턴이 맞고요. 그런데 카더라가 생긴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원고를 막 다 갖다 붙여 넣는 거예요. 뉴스 기사든 막 뭐 칼럼이든 다 짜집게 해가지고 갖다 붙여 넣고 그냥 원고를 막 발행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 비계적인 패턴을 보이는 비정상적인 그런 포스팅을 잡고자 네이버가 스팸 필터링을 강화하다 보니까 생겨난 카더라입니다. 복사 붙여넣기 해도 됩니다. 단 내용을 분명하게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 링크가 있으면 검색 랭킹이 떨어진다. 자, 이건 과거에는 아니다였는데요.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쿠팡 링크는 누락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되는 거 제가 직접 테스트했습니다. 정말 사용자의 직접적인 경험을 잘 담고 있고, 그리고 내가 돈을 주고 산 내 리뷰임에도 불구하고 쿠팡 링크를 넣으면 바로 검색이 누락이 됐고요. 누락된 포스팅에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링크만 삭제를 해봤습니다. 바로 검색 노출이 되고 상위에 노출까지 됐습니다. 이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쿠팡 링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링크 사용은 문제가 없다. 단 맥락에 맞지 않는 갑자기 뜬금없는 링크가 삽입되는 건 여전히 안 됩니다. 혹은 반복 사용되는 동일한 링크, 그리고 낚시성으로 대량으로 링크를 넣는 건 분명히 스팸 문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다음, 블로그 글은 계속 수정해도 문제 없다? 일단 정답은 그렇다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점은 있습니다. 자, 내가 수정을 하되 어떤 수정을 하느냐입니다. 단순하게 오타가 있어서 수정을 한다? 네, 괜찮습니다. 혹은 블로그 포스팅 내용에 잘못된 정보가 기입이 되어 있다. 이런 건 당연히 수정을 해야겠죠. 그런 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포스팅의 그 검색 결과 순위를 내가 봤어요. 만약에 5위에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거를 1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키워드를 막 수정을 하는 겁니다. 혹은 제목에 있는 키워드를 막 수정을 하는 거죠. 기존에 없던 막 서브 키워드를 막 넣는다든지 아니면 서브 키워드를 막 뺀다든지. 결론은 수정은 괜찮다. 잘못된 정보나 오타 수정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포스팅의 순위를 의식해서 그걸 바꿔보기 위한 수정은 분명히 어뷰징 패턴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 자, 이미지를 3장 넣어야 검색이 더 잘 된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 어떤 내용이 됐든 이미지 수나 형태, 파일명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기억을 해야 할 건 제가 기존에 블로그 사진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내용을 담았던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 내용을 참고하셔서 이미지의 파일명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가 그 내용을 꼭 짚어보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과 본문에 키워드를 많이 넣으면 검색이 더 잘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키워드 남발하는 거, 키워드 정말 많이 넣는 거, 이거 지양하셔야 돼요. 인위적으로 검색어를 넣어 작성된 문서는 사용자의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떤 블로그 포스팅이 됐든 검색자가 봤을 때 내용이 술술술 잘 읽혀야 되는 그런 문서가 굉장히 좋은 문서인데 키워드를 내가 인위적으로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전체적인 문맥이 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목은 글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간결한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제가 기존에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영상을 만들었던 적이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2단계로 넘어가 보죠. 안 좋은 블로그 이웃이 내 블로그에 영향을 미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무분별하게 서로 이웃 신청을 막
마구잡이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게 진짜 사람이 하는 거면 모를까 막 기계적인 패턴으로 프로그램을 써서 서로 이웃 신청을 돌리는 그런 블로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 스스로 잘 구별을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웃 숫자를 막 늘리는 데만 급급하게 운영을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장기적인 블로그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이웃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웃만 받는 게 사실 좋겠죠. 사용자 반응, 스크랩, 댓글, 공감은 검색에 큰 영향을 준다? 아닙니다. 충분히 어뷰징이 가능하다라는 건 우리 사용자들이 스크랩이든 댓글이든 공감이든 이거는 뭐 노가다를 하든 아니면 프로그램을 돌리든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용자 반응은 검색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게 네이버가 설계를 해놓은 거죠. 하지만 정말 잘 소통하는 이웃이 많고 그래서 내가 포스팅을 올리고 검색 노출 반영이 되기 전 보통 한 1시간 전쯤 되죠. 그 1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진성 댓글 공감이 일어나는지 그에 대한 수치는 분명히 계산을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런 결과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유저들이 여전히 사용자 반응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요 앞 단계의 그 서로 이웃 이야기와 좀 겹치는데 내가 글을 올리고 진짜 잘 읽어주고 진심이 담긴 댓글 공감을 남겨주는 이웃이 내가 많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건 검색 노출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스크랩 이야기인데 스크랩은 여전히 좀 효과가 있긴 있어요. 없다고 말을 하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크랩은 독입니다. 양날의 검이에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깨끗한 IP에서 블로그를 작성해야 검색이 더 잘 된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깨끗한 IP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도 적당히 자기 기준을 잡고 가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의미 없는 글이라도 자주 포스팅하는 게 블로그 지수에 도움이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키워드도 없고 아무 정보도 없는 정말 내 그냥 순수한 일상, 주말 일상은 어땠고 하는 그런 포스팅들 있죠. 예를 들면 사진을 막 털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거든요, 여전히.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을 쭉 훑어보면 최근에 내가 어디를 갔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이야기들은 나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뭐 내 친구랄지 아니면 정말 친한 이웃이랄지 이런 사람들만 조금 궁금증을 가지겠죠. 하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검색자들은 하나도 내 일상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싸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거 진짜 이 포스팅 내가 영혼을 갈아 넣었어. 근데 노출이 폭망이야.